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씁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의 문제점을 설명하세요.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씁니다. 현실적인 커리어 멘토의 관점에서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지금 회사를 그만둘 경우의 문제점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각각 최대 3가지씩 표로 정리하세요. 두 질문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실질적인 해답에 가까운 질문은 언제나 후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보면서도 여전히 단순한 질문 방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단순한 질문이 아닌 명확하고 효율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AI를 주제로 함께 성장하고 싶다면 영상 아래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그린코끼리 AI 무료 커뮤니티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목적은 결국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로부터 원하는 응답을 빠르게 얻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번역, 요약, 아이디어 생성처럼 비교적 단순한 요청에는 굳이 형식을 더한 프롬프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이 항상 지나치게 단순해서 원하는 답을 얻는데 매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식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함께 배울 프롬프트 형식은 RTFC입니다. 예를 들어 러닝 잘하는 법 알려줘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 RTFC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R, 롤입니다. R은 AI가 답변할 때 가상으로 가지게 될 역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러닝 코치입니다. 다음은 T,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는 AI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는지, 즉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초보자가 러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음은 F, 포맷입니다. 포맷 즉 출력 형식은 답변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볼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계획표 형태로 정리해주세요. 마지막은 C, 컨스트레인츠입니다. 이는 답변에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제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이 요소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답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직접 보면 각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실제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할 추가하기입니다. 준비한 기본 예제 질문은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입니다. 여기서 역할을 추가하면 당신은 현실적인 커리어 멘토입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역할을 부여하면 AI가 생각하고 답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히 질문만 던진 답변부터 보겠습니다. 재정, 경력, 심리, 평판, 기회비용 등 회사를 그만둘 때의 일반적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과서적인 설명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참고할 만한 조언으로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커리어 멘토라는 역할을 부여한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공백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단순히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음 직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지점에서 앞선 답변과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커리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답변은 경력 공백이 부담될 수 있다고만 말하지만 멘토의 관점이 들어간 답변은 명확한 목적 없이 퇴사하는 시점을 짚어주며 지금 회사를 그만두려는 사람에게 나는 과연 명확한 목적이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조언들도 포함됩니다. 많은 퇴사는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퇴사는 개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퇴사는 도피수단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역할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 자연스럽게 담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롬프트에서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채용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면 역할을 채용 담당자의 입장으로 적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퇴사 후 창업을 할 생각이라면 성공한 창업가의 입장을 적용해서 물어본다면 더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응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가 해야 할 일인 요청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프롬프트에서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문장이 바로 요청사항입니다. 이 요청사항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하나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데 크게 행동, 관점, 문맥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행동입니다. 행동은 AI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는지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행동입니다. 여기에 관점을 더해 보겠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의 문제점을 단기와 장기, 시간의 관점에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점은 쉽게 말해 AI가 같은 행동을 수행하더라도 어디에 집중해서 답해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문제점을 전반적인 카테고리 기반으로 나열하는 답변이 아니라 단기와 장기라는 시간의 관점에 집중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역할, 요청사항 같은 요소를 하나씩 구분해서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방식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형식을 나눠서 작성한 뒤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커리어 멘토의 입장에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단기, 중기, 장기 관점으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점은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기준이라면 어떤 것이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 가능성에 집중하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의 문제점을 회복이 어려운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또 기회비용에 집중하고 싶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이처럼 행동의 관점을 명확히 더하면 비슷한 질문이라도 완전히 다른 깊이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청사항에서 행동과 관점의 맥락까지 더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직장인에게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의 문제점을 단기와 장기, 시간의 관점에서 설명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질문하는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락이 중요한 이유는 AI가 해야 할 작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성 높은 응답을 생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첫 직장이라서 막연히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AI는 가능한 모든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지금 상황에 꼭 맞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맥락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의 관점에서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리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 결론 부분을 보면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커리어 전환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떠나면 답이 보일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 한 문장만 보더라도 단순한 정보 정리가 아니라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직장인을 위한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결과물 형식을 설정하는 출력 형식입니다. 앞에서 역할과 요청사항을 통해 AI가 무엇을 말할지를 정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말할지를 출력 형식을 통해 설정합니다. 출력 형식을 지정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출력 형식을 활용하면 표, 목록, 질문 형태처럼 응답의 구조를 정할 수 있고 또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배치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콘텐츠로 활용할 경우라면 맞춤 형태로 설정해서 활용성을 크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출력 형식으로 단순하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단기와 장기 문제점을 표 형태로 비교해 주세요. 이제 이 설정이 답변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와 장기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 시간 활용, 심리 커리어 등 각 영역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정보는 비교가 쉽고 이해도 훨씬 빠릅니다. 출력 형식은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요청하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실을 점검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 문제점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세요. 응답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바뀌면 각 항목마다 내가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 형식은 이 외에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론을 먼저 요약한 뒤 단기와 장기의 근거를 설명하게 할 수도 있고 가상의 직장인 사례를 설정해서 그 인물이 퇴사했을 때 겪는 단기와 장기 문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의 흐름을 더 구체화해서
당위는 퇴사 직후부터 1년까지, 중기는 1년에서 3년까지, 장기는 3년에서 5년까지로 나누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타임라인 형태로 설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먼저 떠올린 뒤 그에 맞게 출력 형식을 자유롭게 설정해 보면 됩니다. 마지막은 제약 조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역할, 요청사항, 출력 형식을 통해 AI가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는 이미 모두 설정했습니다. 제약 조건은 AI가 따라야 할 규칙과 한계를 명확히 정해 의도에서 벗어난 답변이나 불필요한 표현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점을 설명할 때 과도하게 부정적인 표현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제약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과도한 위기감이나 공포를 조성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마세요. 문장 길이를 제한하고 싶다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 각각 최대 3가지 문제점만 제시하세요. 또 쉬운 설명을 원한다면 이런 제약도 가능합니다. 커리어 관련 전문 용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기본적인 직장인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세요. 이처럼 제약 조건을 활용하면 답변의 방향과 밀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장 길이를 제한하는 제약 조건을 추가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약 조건을 통해 길이를 제한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3가지 문제점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역할, 요청사항, 출력 형식, 제약 조건이라는 구조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구조를 의식하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방식이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는 역할, 요청사항, 출력 형식, 제약 조건을 떠올리되 실제로는 형식을 나누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현실적인 커리어 멘토의 관점에서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직장인이 지금 회사를 그만둘 경우의 문제점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각각 최대 3가지씩 표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틀이 확실히 잡히면 앞으로 다른 프롬프트 기법을 배우더라도 훨씬 쉽고 빠르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접 연습하면서 작성해본 프롬프트가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린코끼리 AI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그린코끼리.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성장합시다.